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8탄. 자, 오늘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횡보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보, 박스권 구간이라고들 하죠. 예, 내가 조금 돈을 벌고 싶은데 쬐끔 오르다가 뚝 떨어지고 쬐끔 오르다가 뚝 떨어지고 예, 큰 손실도 없지만 큰 수익도 없이요. 그냥 갇혀 있는 상태요. 특정 구간대에 갇혀져 있어서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구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요, 요 횡보, 예.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구간일 수 있지만 세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요한 구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력의 심리를 횡보 구간을 통해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4가지 종류의 박스의 횡보 구간을 그려왔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구간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1, 2, 3, 4 위에서부터 번호를 매긴다면 몇 번? 예, 다 이제 번호를 말씀하셨죠? 자, 사실 요거는요, 투자자의 성향인데요. 제가 볼 때는요, 단타 투자자들은요, 예, 요 2번 횡보, 요 2번 박스를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횡보에 갇혔을 때 주식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통 오전장에 오르든 내리든 오전장의 변동폭이 이제 컸다가 예, 점점 줄어들죠. 요거를 매일매일 보통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단타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 몰라. 그냥 가격 한번 걸어놓지라고 걸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사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싸 하면서 저녁 때 딱 보니까 퇴근해서 보니까 사졌네 이러면 이제 다음날 고민을 하죠. 다른 단타하는 애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팔까?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지 확실히 팔까? 에이, 조금 보수적으로 소심하게 요 정도까지는 오를 것 같지만 나는 안전하게 여기에서 팔 거야 라고 이제 매물을 내놓죠. 내놓으면서 다시 또 있는 돈 가지고 여기에서 살 거야를 걸어 놓고요. 예, 좀 안전하게 요만큼만 먹어도 되지 여기에서 팔 거야를 이제 걸어 놓고요. 양쪽으로 예, 한쪽에서는 떨어질 때 사고 한쪽에서는 쬐끔 오르면 팔고 그래서 요만큼의 아주 소소한 수익을 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벼운 알바, 예, 단타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사실 제일 좋은 그래프는요, 2번이에요. 2번 차트가 제일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횡보는 몇 번째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 가장 아름다운 횡보는 몇 번째냐? 4번째 차트가 될 겁니다. 자, 요 4번째 차트가 세력이 가장 사랑하는 차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차트예요. 자, 주식을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게 될수록요, 세력하고 똑같은 마음이 돼요. 자, 그래서 막 세력을 욕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 내가 팔았더니 쟤네가 또 사서 가격을 띄우네. 아, 뭐 짜증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렇게 주식을 볼 때 세력의 마음과 똑같아져서 아씨 아무한테도 말해야지. 예, 제가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딱 저희 가족, 예, 가족에 한정됩니다. 그 가족도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 예, 다른 집에 사는 가족, 뭐 부모님, 예, 투자해줘, 종목 좀 추천해줘, 들은 척도 안 해요. 왜? 세력은 개미들을 되게 싫어해요. 예,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보통 싫어합니다. 막 들러붙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선정한 걸 막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야, 이거 오를 거야. 되게 좋아라고 하면 세력에게는 그 종목이 점점점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별로 올리고 싶지도 않고 에이, 조금만 털고 나가자. 이런 마인드가 돼버리는데 내가 산 종목인데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수들은요. 종목 추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나만 은밀히 세력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서는 주식을 똑같이 움직여서 사들이면 되지. 그걸 막 여기저기 추천한다? 제가 볼 때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800원에 팔 건데 안정적으로 가려면 1000원까지는 이거를 계속 올려주는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1000원일 때 파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종목 추천은요.
받지도 말고 하지도 않는 게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추천해주면 뭐합니까? 파는 시기를 몰라요. 자기가 종목을 선정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파는 시기를 안다? 언제 팔고 나와야 될지를 안다?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굉장히 착한 분들이 있어서 이제 나는 내 수익률이 조금 적어도 좋아. 나는 많이 내게 이 좋은 정보를 공개할 거야. 뭐 이런 천사표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종목 추천 안 합니다. 대신 종목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낼지를 아는 그런 눈을 키우게끔 그런 부분만 공부 부분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세력은 4번을 좋아하는지. 제일 싫어하는 주식은 어디다? 2번 싫어합니다. 단타들하고요 전혀 반대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타는 조금 먹고 나오자, 그렇게 자주 먹자라는 주의라면요, 정상적인 단타 세력이 아닌 정상적인 세력들은요, 진득하니 작업해서 왕창 100% 먹고 나오자, 200% 먹고 나오자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차트에서 선호도가 완전히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세력은 2번을 좋아하고 4번을 싫어하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보다 더 좋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삼각형이라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사실 횡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지루하게 횡보를 조금 오래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차트의 모양이고요. 아래에 있는 횡보는요, 이제 올리기 직전인 거예요. 가격을 빵 터뜨려서 올리기 직전에 보통 이런 식의 횡보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특징은 보통요, 고점은 뭐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상승 삼각형이라는 요 횡보 그래프의 특징은요, 요 하단부가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아주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건 상단이나 하단이나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똑같은 상황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상승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이제 막 쫙 올리기 직전에 나오는 그래프는 이렇게 하단이 점점점 상승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다? 1번 그래프예요. 자, 1번 그래프가 갖고 있는, 제일 싫어하는 그래프는 반대 그래프 3번 그래프입니다. 1번 그래프와 3번 그래프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1번 그래프는요, 그렸을 때 요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요 3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요 오르고 내리는 요 폭이 어떠하다? 굉장히 크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건요, 세력이 돈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력은 이제 여기에서 돈을 한번 써줘야지, 떨어지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돈을 들여서 가격을 떨어지지 않게 맞춰놨어요. 여기에서도 돈을 들여서 가격을 떨어지지 않게 맞춰놨습니다. 자, 그런데 3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놓고 또 훅 떨어지는 거야. 아이씨, 또 넣어야 돼. 또 넣어야 돼. 야씨, 이거 돈이 왜 이리 많이 드냐. 짜증난다.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 라면서 돈을 계속 투입해서요, 요 하단부를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단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계속 들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돈을 조금 한번 넣었어요. 그랬더니 돈이 쫙 하고 빨리 올라갔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비율은 이 2번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지만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차이점은요, 떨어지는데 이제 내버려 두면 떨어지는 거죠. 세력이 조금 올려놓고 내버려 두면 개인들이 뭐야 이거 힘 빠졌네 이러는데, 얘는 그냥 천천히 빠져요. 그런데 얘는 툭 올려놨더니 툭
올려놨더니 툭 올려놨더니 툭 이렇게 빠지니까 요 2번 그래프 같은 경우도 돈이 자주자주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3번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주식을 사고 싶은데 유통되는 주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놓질 않아요. 그러면 고의로 3번처럼 변동성을 만들어야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력들은 돈이요, 조금만 들어갈 수 있는 요 3번 그래프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번과 3번 그래프 중에서는 왜 3번이 더 나쁜 겁니까? 요 폭이 넓으면 뭐가 나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3번 그래프는 누가 좋아하는 그래프다? 예, 단타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요 가격에 사서 다음날 요 가격에 팔고 산다 판다 산다 판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단타 투자자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가격 변동폭이 매일매일 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변동폭이 작으면 에이 3번 같은 데 가지 이거 뭐야 요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세금 내니까 끝나버리는데 에이 보지도 마 뭐 이렇게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단타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자, 세력들이 가격을 올릴 때 반드시 떨궈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다? 단타 투자자들인데 3번처럼 그래프 차트가 운영이 되게 되면요, 단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올리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얘네를 매번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세력이라면, 핸들링이 되게 좋은 세력이라면요, 약간의 돈으로 이런 식으로 단타 투자자들을 다 떨궈내면서 개미들 역시 지루해 재미가 없어 이러면서 떨궈내는 이런 1번 그래프를 제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세력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는요, 바로 4번 그래프가 될 거고,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그래프는 2번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횡보가 세력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력이 들러붙지 않게 되면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올라갔다가 하고 힘이 빠지는 거죠.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달라붙는 개미들은 없어요. 그러면 거래량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았던 거래량은요, 횡보가 지속이 될수록 쭉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 거래량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의 관심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돈이 이 종목에 많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래량이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돈도 점점점 없고요. 사실 이런 주식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게 되냐? 재미가 없는 거죠. 돈이 묶여 있는 거죠. 아우 지루해 이러면서 이제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호가창에 분명 하단에 걸어놨는데 아무도 안 사줘요. 그러면 아씨 겨우 몇십 원 차인데 몇백 원 차인데 그냥 팔아버려라고 하단에 호가창에 이만큼이 하단이고 여기에 이제 살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살 거예요. 여기 이제 팔 거예요. 이러면 에이씨 그냥 이 가격에 팔지? 그럼 호가창이 또 내려가요. 이것도 안 팔리네? 이 가격에 팔지? 계속 이렇게 매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점점점 하락이 되면서 차트도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은 박스권 돈을 벌 수 없는 자리예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관심이 떨어지겠죠. 관심이 낮아지면 뭐가 낮아진다? 거래량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낮아지면요, 주가도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박스권은 무엇을 의미하냐? 관심이 없어져서 거래량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다? 바로 세력이 만들어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박스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세력일수록요, 박스권이 최소 한 달 이상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왜? 그러면 박스권은 왜 이렇게 세력이 쓸데없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 바로 세력이 필요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구간에서? 바로 요 하단 구간 쪽에서요. 요 구간이 바로 세력이 주식을 매입하는 원가가 있는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력이 여기에서 주식을 매집하고 있구나. 바로 요 가격대에서 매집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력은 주식을요, 떨어뜨리지 못하고 계속 하단을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하단 밑으로 빠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이거보다 빠지면 자기네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섰는데 이거보다 가격은 올려놔야지 이러면서 계속 조금씩 작업을 하면서 주식을 사주면서 가격을 일정선으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력은요, 뛰어난 세력은요, 절대로 이 박스권 아래로 가격이 내려앉게 만들지 않아요. 자, 왜냐? 우리 한번 볼까요?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까지 그냥 개인들이 갖고 있다 보면 언제 오르겠지 이러면서 이제 내버려 두는데 갑자기 세력이 하루 일 안 했더니 이제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벗어나서 이탈했어요. 하단으로 이탈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개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와, 세력이 빠져나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 이 가격도 못 지키냐? 쓰레기다.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버리거나 손절 매물이 여기에서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력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열심히 이 손절 매물과 실망 매물을요, 열심히 올리고 싶다면 받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서 돈이 더 훨씬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버려지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고의로 내가 세력이라면 고의로 이런 짓도 가끔 할까요? 안 할까요? 저라면 할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원하는 주식을 충분히 매집하지 못해서 조금 더 많이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고의로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요, 이런 박스권이 생겼다, 횡보가 생겼다 이러면 세력 좀 기다려 볼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횡보 중에서도 특히 이와 같이 생긴 횡보가 생겨났다라고 하시면요,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하시면서 이제 매집봉이 떴어, 드디어 세력이 떴어, 양봉이 나왔어. 저라면 이런 안전한 구간에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요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최근까지 날짜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2023년도 막판이죠. 여기 날짜 보시면 마지막이 아마 설 전날 끝난 굉장히 둘 다 핫했던 주식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종목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종목을 중간에 한번 언젠가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후회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세력과 똑같은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자 종목은 보이지 않고 차트만 이제 보이게끔 최근 차트입니다. 보이게끔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래프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요 그래프를 되게 좋아할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큰 변동폭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단타의 고수들은 첫 번째 그래프를 좋아할 텐데요.
저같이 뭐 장기는 아니어도 이거 세력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몇 번째, 두 번째 차트를 훨씬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탄부터요, 7탄까지요,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눌림목 들어갈까라고 했는데 눌림목 들어가기 전에 차트의 전반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횡보 구간까지 제가 살짝 걸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드는 제 스타일, 저는 단타 투자자 아니기 때문에 제 스타일에 제가 사랑해서 들어갔다가 수익을 꽤 많이 냈어요. 거의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좀 다시 들어가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만 들어가지 말자 뭐 이렇게 매물대 보면 들어가도 될 것 같지만 이제 너무 많이 했어 이러면서 좀 지켜보자라고 두고 보는 요 두 번째 차트에 대해서 조금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세력이 여기에서 진입하고 있구나라는 거 보이시죠? 세력이 요 구간에서 들어갔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요런 차트가 나올 때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외바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 쌍바닥에서 살아 뭐 요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쌍바닥 구간은요, 여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요 차트를 만들어낸 세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요, 엄청나게 똑똑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 좋은 세력이다, 완전히 탁월한데 이러면서 얘네들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외바닥이 나오면서 세력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했어요? 조금 이제 매집을 하면서 조금 가격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들러붙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떨어진 거죠. 일종의 요 녀석은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배웠던 상승 삼각형이죠. 길게 횡보를 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간을 보면 12월 달부터요, 거의 그 12월 말까지니까 한 달 이상을요, 이제 요 구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매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요, 이 보통 사람들이 쌍바닥에서 사야 돼, 외바닥 나왔고 여기가 쌍바닥 아닐까 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개미들에게요, 여기서 이제 살려고 막 달라붙으려고 했는데 개미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한번 주고 갑니다. 요거 뭐겠어요? 분명 쌍바닥이라고, 우리가 조금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여기서 들러붙는 투자자들 너무 많을 것 같아. 좀 놀래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요, 이렇게 한번 쫙, 비싼 가격에 그냥,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딱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보이십니까? 거래량이 거의 바닥이 되는 시기를 확인하면서 애들이 이제 그러면 그렇지라고 포기하고 있어.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관심도 없어. 얘가 올라갈 줄 알았더니 떨어지네라고 생각했던 그 바닥 거래량,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서 참 털기 좋을 때요, 가격을 한번 쫙 땡겨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오전에 땡기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올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판단 사람도 없고 산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쫙 한번 올렸다가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갑자기 이 높은 가격에 그나마 조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사겠다고 막 하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막 가격이 쫙 올라갔던 게 툭툭툭툭툭툭 정신없이 빠지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고 나면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나마 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추매했던 사람들. 여기에 되게 관심을 가져서 추매했던 개미들이 있을 건데 하고 막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아싸 이러면서 이제 따라 붙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팔고 나왔다, 못 팔고 나왔다, 제대로 못 팔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쓰레기 잡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봉이에요. 심심해서 이제 관심 있는 그나마의 몇 안 되는 개미들도 털고자 해서 만든 이런 봉이기도 하겠지만 얘는요, 악성매도 대기 물량을 한번 테스팅한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가격 올렸을 때 가격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가자라고요. 바닥거래량에서 빠르게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 이런 녀석들, 악성 매도 물량을 테스트하는 그런 봉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세력이 보기에 너무 괜찮은 주식인 거예요. 와, 별로 없어. 올릴만해. 우리 확실히 가볼까?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주식을요, 쭉 살짝 올려줬다가 다시 한번 떨궈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바로 그 뭐가 등장하고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요런 상승 삼각형, 보통 N자라고도 말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자, 우리 이제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요, 요 정도 매집을 한 상태에서요, 자, 우리 요 거래량 볼까요? 폭발하기 직전 거래량. 요 거래량이요, 전날 거래량의 5배 정도가 나왔어요. 75만 정도가 나왔거든요. 전날 거래량이 이제 15만 주가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요, 요때는 딱 5배인 75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아이고, 자, 다시 이 거래량 보여드릴게요. 요 전날 거래량 15만 주 정도 16만 주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바닥처럼 보여서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그 5배 정도 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5배 정도 되는 거래량에서요, 요 봉을 보게 되면요, 자, 봉의 길이가요, 아이고, 요 봉이죠. 빨간 거 3개, 빨빨, 자, 요 녀석이요. 자, 이제 요 정도 봉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5배가 늘었는데 반해서요, 여기에 보이는 요 차트상의 캔들은 그다지 커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 그죠? 그 전 캔들들하고 어떻습니까? 좀 비슷해요. 그렇게 뭐 길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거래량이 5배 정도로 확 늘었는데 캔들이 별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요거까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걸 매집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캔들이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요, 사람들이 이 주식 뭐야? 라면서 굉장히 시선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통제해 준 거예요. 어떻게? 막 사들여야 되지만, 이렇게 내가 가진 주식의 일부를 버림으로써 싸게 내던짐으로써요,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주식을 매집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 뭔 짓을 한다? 그 다음 날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막 들어가는 그 시기에 바로 이렇게 변곡점 캔들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가격이 멈췄네 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꺾은 후에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뭐 배웠습니까? 갭 상승 배웠죠? 추격 매수 하지마 이러면서 갭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만큼 갭 만들어서 헐, 나 살려고 했는데 못 쫓아가게요. 그 다음날도 갭 상승을 만들면서 또 올랐어? 이러면서 장대 양봉이 쭉쭉쭉 나오게끔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요 정도 올렸더니 벌써 쫙 올라가면서 개미들이 엄청 달라붙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조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개미 털기 조정을 하는 음봉이 나와주고 개미를 여기에서 조금 많이 털어냈어요. 그래서 놀란 개미들이 헉 하고서는 이제 손실을 좀 보고 막 손절하고 이렇게 개미들을 좀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요. 그 다음날도 또 되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보셔야죠. 와, 여기에서 전날 종가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개파락을 시켰어요. 이만큼을 또. 그러면 이제 또 뭔 짓을 하겠어요. 예, 개미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요 날에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개파락 시켰어요. 그렇지 않아도 올라가서 조마조마한데 사람들이 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가를 끝내고 다음날 개파락을 시킨 후에 시작하자마자 주식을 쫙 아래로 뺐을 거예요. 그럼 개파락에서 다시 이제 주식이 막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절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손절 매물을 받아먹고 쫙 끝까지 올려버렸을 겁니다. 개미들이 정말 이제 확을 떼서 진입 못하게끔 만든 후에요. 조금 올리다가 조정 들어갔죠. 사실 여기에서 나와야 했던 게 뭐다? 여기에 보이는 이격도가 아예 없게끔요. 쫙 가서 여기 이제 붙은 다음에 올라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미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죠. 전반적으로 요 종목이 들어있는 그 업황 자체가 너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 실적이 개선될 거다 하다 보니까 원체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세가 생기다 보니까 제대로 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주가가 쫙 날아가 버려서 이제 최근에 마지막 여기까지 온 상태다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차트를 조금만 보셔도요. 아, 꽤 괜찮은 세력이 들어갔구나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이 들어가서 일명 쌍바닥이라는 거 만들고 상승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것도 보이고 N자도 보이고 와 테스트도 하고 악성 매도 물량 테스트도 하고 매집봉도 만들고 개미들 따라 붙지 말라고 마구 갭상승도 시켰다가 중간에 개미 털기 조정도 한번 했다가 살짝 눌러주려고 노력도 했다가 이제 막 가격 빵 틀어서 올라가고. 자,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굉장히 예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너무 이쁘다 이래서 사실 관심은 있었지만 별로 안 들여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요 정도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서운데 막 이러던 시기에 아니야, 이건 들어가도 돼. 너무 예쁘게 이 정성을 들여서 세력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가격을 떨군다고 지금 같은 시기에 그건 아니지, 쭉 올라갈 거야, 탑시다 이래가지고 왕창 샀어요. 왕창 사고 굉장히 이제 좋은 수익률로 나왔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얘는 어때요? 제 스타일 전혀 아니에요. 얘는요, 사실 저는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요, 이런 거, 특히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너무 안 좋아합니다. 제가 긴 윗꼬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매도세라 그랬죠? 멋모르고 따라 들어갔다가 그냥 가격이 쭉쭉쭉쭉 요 구간에서요. 양봉으로 끝났다라고 해도요. 이 구간에서 멋모르고 고점에 물렸다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절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수 있는 되게 거친 그래프예요. 여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거친 그래프 의도적으로 악성 매도 대기 물량 테스트한 이 구간밖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개미털이 작업을 나섰던 이런 구간들을 보이죠? 그리고 사실 요것도 여기에서도 개미 조금 살짝 중간에 털고 나간 게 보이긴 하네요. 중간중간에 개미들 한 번씩 놀라게끔 길게 만들어준 구간들도 보이네요. 그래서 행보는 어떠하다? 제가 가르쳐드린 오늘 굉장히 좋은 행보 있잖아요. 아주 좋은 행보의 형태. 막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유지가 된다고 이랬는데 어느 날 올라가면서 하단이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면 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세력이 매집해왔구나. 얘네는 이렇게 떨굴 확률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너무 정성 들여서 몇 개월을 공들였는데 여기에서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때 우리는 뭘 기다린다? 매집봉. 근데 매집봉은 사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막바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라면 그런 구간을 따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강의도 횡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9탄에서는요. 눌림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